이 5가지는요 안 드셔야 되는 물질이에요.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떨어집니다. 당뇨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잘못된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저는 더 이상 기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30일 동안만 매일 아침에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만성질환들이 좋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왜?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탕수수를 정제해서 모든 영양소를 파괴한 것이 바로 이 설탕인데, 그 다음 등장한 게 뭐냐? 당류 제로, 즉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등장했어요. 이제 인공 감미료 이거를 현혹시킨 건데요. 뭐 아스팜탄, 아세스판 칼륨, 거기에 이제 사카린, 아주 오래된 논란이 있었던 거죠. 발암물질이다 아니다. 그리고 뭐 자일리톨, 에리스톨, 정말 계속 나옵니다. 인공 감미료. 그리고 이제 스테비아 잎을 갖다가 썰어서 이거는 좋다 해서. 근데 설탕보다 200배, 600배 단맛을 내는 이 인공 감미료, 화학 첨가물이 상식적으로 우리 간하고 콩팥이 좋아할까요? 우리 신경계가 이것들을 받아들일까요? 설탕조차도 정말 700만 년이란 지난 시간 동안 처음 접하는 이 물질 때문에 전에는 없었던 이 당뇨와 모든 심혈관계 질환들이 야기가 됐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 감미료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더 싸니까, 그리고 더 단맛을 중독시킬 수 있으니까 나온 게 인공 감미료입니다. 이미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연구한 프랑스 연구 실험에서 발암물질이다, 뇌를 교란시킨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고 온다, 이거는 쓰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의학계에서도 이게 정설이 되고 있고, 분자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과잉 섭취하면 몸에 좋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류 제로라는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제가 누차 강조드려요. 당류는 눈속임을 위한 거고, 성분 함량표에 탄수화물 양을 보셔야 돼요. 탄수화물이 당질입니다. 즉 설탕 덩어리예요. 쉽게 생각하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게 설탕인데, 식이섬유는 거의 없거든요. 채소 과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다이어트 코카콜라 당류 제로라는데 이 인공 감미료들은 먹어도 괜찮다는데 매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몸을 더 해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소 과일식의 저자라서 채소 과일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당뇨 환자들을 인슐린에서 주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에 채소 과일식 책까지 쓰게 된 겁니다. 30, 40대 젊은 남성분들이 술, 담배, 야식, 치킨 이런 거 드시면서 당뇨약 먹으면서 혈당이 400, 500을 넘어요. 당뇨약을 먹어도 안정이 안 되고 심지어 인슐린을 맞춰도 혈당이 안 떨어집니다. 췌장의 권위자들이나 인슐린에 관한 이 명의분들은 우리 인간이 만든 인슐린, 인위적인 이 호르몬제로는 혈당이 안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당뇨약 먹고 인슐린 맞고 나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손발을 잘라내는 부작용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합병증을 겪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자연이 준 자연당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공식품인 빵, 라면, 치킨 이런 거는 제한을 못한다는 전제를 둬놓고 성인 남성은 사과 반쪽, 여성은 3분의 1쪽만 먹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곳이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메이오 클리닉, 세계 유수의 암센터, 존스 홈킨슨 모든 자연치유 암센터에서는요 당뇨 환자들이나 암 환자들에게 과일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미 모든 가공식품에서 벗어났거든요. 치명적인 덱스트린, 변성전분, 이게 설탕에 버금가게 다 들어가 있어요. 팜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계속 공격을 했던 게 뭐냐? 과일이 혈당을 올린다. 즉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는요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뾰족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과일에 있는 과당이나 천연당은요 완만하게 올랐다가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면요 200 이하로 절대 올라가지 않는 걸 경험하실 수 있고, 의학 기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급성질환, 교통사고가 나거나
심장 이식을 하는 데는 획기적이죠. 그럴 땐 반드시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만성질환, 당뇨나 혈압이나 이러한 질환에 현대의학 기술은 이미 한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과일이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 안 오르거든요. 더 이상 과일의 과당이 혈당 스파이크 올린다는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얘기로 넘어갔냐? 혈당 인슐린의 반응을 안 해서 간으로 바로 가서 지방간을 갖고 온다. 그래서 과일은 지방간. 이것만 기억하시고 과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생겨버렸어요. 절대로 과일은 이미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오지 않는 것도 확인이 됐고, 지방간을 갖고 왔으면요, 특히나 망고를 뭐 대표적인 예를 드는데, 필리핀이 망고의 주 상국이거든요. 그분들 다 지방간으로 돌아가셨어야죠. 주식이 망고인데. 되려 서양 식습관이 들어오면서 비대해졌어요. 그나마 망고가 계속 들어와서 이거를 희석시켜가지고 그나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 논문들은 많지, 망고가 지방간을 갖고 온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뭘 파느냐지를 보셔야 돼요. 가공식품을 팝니다. 당뇨 환자들 전용 가공식품이 나왔어요. 정말 이 맛있는 타입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일 주스 먹으면 혈당 올린다? 그러면 그거는 맛있는 주스 형태여서 혈당을 안 올린다? 왜 안 올리는 줄 아세요? 죽은 음식이니까.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킨 먹었을 때 혈당이 안 오르니까 치킨은 당뇨 환자들 먹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 없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당뇨 전 단계든 당뇨 환자든 인슐린 투약 받고 계신 분조차도 모든 설탕을 사과, 양파, 파인애플 이러한 것들을 갈아서 대체하고 가공식품을 끊어서 인슐린 투약을 중단하신 분들이 너무나 이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 사례로 많습니다. 다만 이해는 해요.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이 환자가 당장 나가서 오늘 당장 술, 담배 하고 고기 먹고 또 치킨 먹고 라면 먹을 텐데, 의사로서 혈당을 안정시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방을 인슐린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쫓아다니면서 24시간 채소 과일 먹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요, 결국에 선발 자를 때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진다. 모든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서 내 몸의 최고의 주치의는 결국엔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 정말 이건 무섭습니다. 모든 심혈관 질환을 결국엔 갖고 오고 결국엔 암까지 가는 게 당뇨기 때문에 잘못된 건강 정보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가공식품부터 제한해보시고 채소과일식으로 2주만 해보세요. 그러면 혈당 안정됩니다. 현재 제 많은 상담 환자들 중에요, 1형 단뇨인지 2형 단뇨인지 병원에서 진단을 못 내리시는 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고기를 엄청나게 드신 거예요. 튀긴 음식 10대 때부터 엄청 먹은 거예요. 피자, 치킨에 길들여져서.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 나오는 기관이 어디냐? 췌장이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를 다 내보내고 거기다 인슐린까지 만들어내는 곳이 췌장이라서 그 기능을 20대 초반에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이게 인슐린이 안 나왔다고 1형 당뇨 진단해놨더니 다시 또 한 달, 두 달 뒤에 갔더니 또 나와. 그럼 2형 당뇨로 더 진단해놨어. 근데 이분이 또 조금 회복이 돼서 심지어 당뇨를 잘 안 먹어요. 20대 분들. 근데 스스로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만 하면. 근데 다시 또 술, 담배 하고 커피 많이 먹고 야식 먹고 프로젝트 한다고 야근한다고 이렇게 하면 또 갑자기 혈당이 급상승하거든요. 그럼 또 병원 가서 또 인슐린 투약 받고. 근데 그러신 분들 3개월만 채소과일식으로 딱 몸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300 넘어요. 당연히 넘습니다. 몸이 치유되는 과정 중에는 300에서 400 정도 나가요. 근데 운동할 때도 그 정도 일시적으로 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2주에서 한 달 내에서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이 자연 치유돼서 20대 때부터 인슐린을 맞으면 몇십 년을 맞으란 얘기입니까? 뭐 사고사 당하기 전까지 인슐린 맞고 살란 얘긴데,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20, 30대 분들 중에 인슐린이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빨리 드시고 계신 분들, 병원 주치의와 상담을 충분히 하세요. 혈당 체크도 하시고 1주든 2주든 3주든 단위로 해서 당화혈색소 수치도 검사하시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병원은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홈쇼핑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겁주는 게 바로 이 혈당입니다. 즉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의 수치인데, 마치 공복혈당은 반드시 100 이하가 나와야 되고 식후혈당은 150에서 200이 돼야 정상이고 200 넘으면 정말 무슨 끔찍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겁을 주는데요. 그러면서 다들 파는 게 바로 가공식품이에요. 이 당뇨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공식품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즉 설탕이죠. 설탕, 가짜당, 인공당. 그 다음 우리 인간이 가장 만들어낸 맛있는 음식인 튀긴 음식. 일상생활에서 설탕과 밀가루, 즉 정제된 탄수화물들, 빵, 라면 이런 게 다 해당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내가 비율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당뇨는 예방이 되지, 뭔가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러한 영양제로는 절대 당뇨를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사분 중에도 당신은 사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야 이렇게 하신 분이 아직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거에 서운해하거나 내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 만들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음식이 채소과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합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것, 필수 영양소 중에 가장 소화가 어려운 게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데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는 42도에서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가열을 되도록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 과일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생채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근이나 시금치나 고사리나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특히 콩이나 흡수율이 가열했을 때 더 높은 것들은 데쳐 먹거나 볶거나 삶아 드셔도 되는데 태워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과일을 갖다가 스테이크에 올라오는 구운 방울토마토 시커멓게 탄 부분들 드시지 말란 얘기예요. 아침에는 사과나 당근이나 바나나, 고구마 이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것들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게 가장 우리 몸엔 좋고, 이게 혈당을 안정시킨다. 마치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첫 끼니에 사과나 과당이 있는 당이 높은 과일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 잘못된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죽어있는 정제 탄수화물, 가공된 기능식품들이 공복에 가장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점점 췌장이 가장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공복에 먹었을 때 소화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장수로 갈 수가 없어요. 소식계 장수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단백질, 동물성 식품, 죽은 음식들, 가열한 음식들을 조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만 이렇게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매일 아침에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죽어있는 음식 대신 살아있는 음식을 매일 아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소 과일식을 30일 동안 아침에만 드셨을 때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왜? 죽어있는 음식을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이건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700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가장 발달한 게 이걸 먹었을 때 내가 죽느냐 마느냐, 이걸 내가 에너지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소화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음식, 단백질 이러한 것들만 안 들어와도 채소 과일은 소화시키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죠. 그리고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바로 과일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만 매일 아침 한 달만 섭취하셔도 당연히 비타민C가 넘치니 피부도 좋아지실 테고 변비도 예방이 되고 당연히 모든 만성질환들이 좋아지는, 저는 더 이상 기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치유 힘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암센터에서 암을 예방하는 규칙 10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번부터 4번까지가 바로 식생활에 관련된 거예요. 바로 당연히 당뇨에도 예방이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흡연하지 않기, 간접 흡연도 피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가 채소, 과일 많이 먹기이고요. 세 번째가 소금에 절인 음식, 설탕에 절인 음식 조금 먹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루에 한두 잔의 술도 금지하기입니다. 즉 술, 담배, 탄산, 커피 얘기는 여기 없지만 전 누차 커피조차도 발암물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탄산음료까지, 이 5가지는요 기본으로 안 드셔야 되는 물질이에요. 당뇨 환자라면. 거기에다가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까지 더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국가암센터에서조차 채소 과일은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